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모모쌤이에요. 자, 모모쌤 알죠? 오늘은 사랑, 연애에 대한 어떤 그 컨텐츠를 제가 만들었는데, 사랑, 연애를 잘하는 사람, 잘하게 하려면 이런 요소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정서분화라는 용어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보엔이라는 심리학자가 말한 자아 분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서 자아가 분화된다. 이거는 감정과 사고도 잘 분리가 되고 또 감정과 사고 사이의 균형을 잘 이루는 사람을 말하는 거. 자아 분화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떨까?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융합,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딱 뭉쳐있는 단계가 있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정서적인 독립성, 자주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연애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자아 분화가 안 된 사람이 연애를 할 때를 보면 이제 확실히 와닿는데,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선생님,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뭐 데이트를 할 때 마마보이처럼 엄마한테 전화해서 데이트 장소도 물어보고, 뭐 데이트할 때 어떤 시간별로 어디 가는 걸 다 엄마한테 얘기하는,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게 자아 분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극단적인 경우고, 사실은 연애 때 선생님 만나봤을 땐 몰랐어요. 근데 조금 관계가 깊어지고 나니까 이 남친이 너무 엄마랑 본딩되어 있다, 붙어 있다. 심리적으로 많이 말하는 건데, 좀 정서적으로 딱 붙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말마다 연애를 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연애 한 달 동안에는 그렇게 했던 거고, 한 달 이후부터는 일요일마다 나는 엄마와의 시간을 꼭 보내야 된다. 내가 너를 만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상당히 황당하죠? 왜 그렇게 엄마랑 만나야 되냐? 네가 다 큰 성인인데. 그럼 엄마하고 나는 상당히 특별한 관계여서 우리는 항상 일요일마다 카페에 가서 얘기도 하고 휴양지에도 가고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자친구 입장에는 황당하잖아요. 이게 바로 자아 분화가 안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면 또 뭐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엄마와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는데 또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건강한 자아 분화가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엄마 자녀와의 관계를 이제 시간을 가져야죠. 근데 지금 건강한 성인 남녀가 자기 짝을 찾아서 독립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 시기인데, 근데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이렇고 또 엄마 입장에서도 어떠냐면은, 내 자식들에 대해서 내 자식이 만나는 사람을 내가 알아야 되고, 니네가 뭐 하는지 알아야 되고, 다 좌지우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사실 그런 관계도 건강하지 않죠. 극단적으로 제 개인 생각인데, 이거는 아기를 낳는 순간, 탯줄을 딱 끊는 순간 우리는 독립적인 개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육아 코칭, 연애 코칭 모든 부분에서도 독립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해요. 아이 키울 때도 이 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면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선택하고 책임을 본인이 짊어지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늘려가는 거, 이게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선택도 못해. 내가 선택할 때 다 물어봐야 돼. 그러면 어떤 케이스가 또 생기냐면은, 엄마한테 이렇게 하다가 부부지간에, 그러니까 커플지간에도 다 물어보는 커플이 있죠. 여자 남자 다 불문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막 하나에서 10가지 다 물어가지고 선택해주기를 바라는 의존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연애들도 많은데, 자, 이 자아 분화 척도라는 게 있어요. 간단한 검사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아 분화가 높은 사람, 자아 분화가 낮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자아 분화가 낮은 단계, 이 단계에서 지금 심각하게 관계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자아 분화가 높아지면 상당히 성숙하게 독립적인 사람이 되면서 사고와 어떤 정서 간의 균형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간에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조카 PD 같은 경우에는 자아 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 많이 만나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 많이 만나본 것 같아요? 다 만나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아가 잘 안 돼 있을 때 더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네. 그래서 요 간단한 자아 분화 척도도 있지만, 오늘은
TCI라는 검사도 있어요. 그리고 MMPI라는 검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 다음에 이 배우자 커플도 얼마나 이제 건강한가에 대해서 서로를 알아가야 될 때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기질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검사가 TCI라는 검사고, MMPI라는 검사는 이제 다면적 인성 검사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뭐 자존감 척도 정도가 어느 정도 낮은지,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적 디스트레스, 고통감 속에서 좀 고통을 받고 있는지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연애를 잘 하려면 각자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추천드려요. 커플 검사들을 해라. 그래서 자기 자아 분화 척도도 보고 기질 성격도 내가 몰랐던 것도 보고 어떤 지금 스트레스 상황도 봐서 내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고 타인도 이해해보자. 근데 요즘 뭐 유행하는 거 있죠? MBTI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나눠놓지 않은 거라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는 이제 임상 검사로는 안 치고 그냥 조금 어느 정도 유형만 알 수 있는 정도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런 전문적인 검사들도 좀 해보면서 서로의 어떤 심리적인 깊이를 좀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MBTI는 너무 유명하고 왜 네네. 그러면 선생님 다분한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단 개인적인 생활에서 스스로 독립성이 좀 강하고요. 연애 때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감정의 선을 넘어서 막말하거나 막대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죠. 상당히 갈등이 일어났을 때도 이성적으로 그 갈등 중재도 잘하고 이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빨리 캐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둘이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는 어떤 건지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 분화가 잘 된 사람은 좀 대인관계도 잘 하면서 자기 개인 영역도 잘 구축하면서 사랑하는 영역에까지도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아주 뛰어나게 자기 관리, 마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런 검사를 상대방한테 해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자아 분화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안 되어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엿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이 척도는 같이 해보면 좋긴 한데요. 척도가 이제 제가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하면 제일 좋고, 사실 딱 그냥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은요. 좀 요즘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 이런 거 있잖아요. 가스라이팅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자아 분화가 잘 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관여를 많이 한다는, 그러니까 융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정과 정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그러니까 연애를 했는데도 너 내 말 듣고 너 이거 이렇게 해. 뭐 이런 연인들 있죠. 너 이건 아니라 그랬지. 누가 하라 그랬어. 이거는 이미 통제감이 많이 내려오면서 내가 얘를 뭉쳐서 나로 하나로 동일시해서 보면서 끌고 가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되다가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대화할 때 네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이해가 된다, 그 좋은 의견은 내가 좀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인정을 잘해주는 사람은 자아 분화가 잘 된 사람이에요. 아니야, 나만 따라와, 내가 하는 말 들어, 너 이거 잘못됐어, 이거는 이미 뭔가가 문제가 있고 가스라이팅도 하고 있으면서 분화도 안 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갈등이 일으킬 때 뭐 남자친구가 막무가내로 선을 넘어서 뭐라 그랬다,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떤 여성분들은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뇌가 되어 그렇게 제가 다 바꿔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성분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여성이 너 이거 잘못됐어. 그럼 남성이 알았어, 내가 다 바꿀게, 내가 다 네가 원하는 대로 맞출게. 이거는 상당히 좋지 않다. 위험한 연애다. 위험 신호다. 아까 선생님께서 자아 분화가 안 되는 사람들 중에 극단적으로 마모보이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본인의 주체성을 엄마한테 이렇게 넘겨준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또 상대방의 주체성을 내가 이렇게 또 그렇죠. 이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엄마한테서는 내 욕구와 모든 파워를 넘겨주고 거기서 좌지우지 받으면서 의존적으로 있으면서 자기 연인한테는 또 자기가 그 힘을 갖고 와서 다 가끌어내서 가는 거죠. 정말 극단적이지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여자의 주체성은 가장 이 먹이사슬 위에 있는 엄마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진짜 짜증난다.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잘 골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할 때 잘생기고 뭐 돈 많고 능력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건강함 이거를 체크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이 영상이 나가면 우리 커플들 모두 손잡고 우리 서로에 대한 성숙도와 그걸 보는 심리 검사 한번 해볼까? 이런 흐름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케이스도 왔었어요. 다음 주가 결혼식이래요. 근데 지금 뭔가 갈등이 좀 심해졌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우리의 어떤 심리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을 해달라 이러고 오신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숨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서로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작업 되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우리 조카 PD도 검사 한번 해봅시다. 저도 나중에 기회 되면은. 네. 저는 되게 건강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래도 더 건강하게. 네, 제가 또 이제 인식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나중에 꼭 검사를. 제가 검사하는 컨텐츠를 한번 해보시죠. 네. 다음에 한번 해서 만들어 볼까요? 네네네. 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하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연인과의 관계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서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족하다는 게 난 좀 못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모습은 나는 A 모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B가 있을 수 있구나. 근데 그게 우리의 관계에서 중요하다면 내가 그걸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를 탐구해보고 싶은 나를 어떤 심층적으로 조금 탐색해보고 싶은 마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서로를 궁극적으로는 성장시키고 연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이 돼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런 분들도 있죠. 나는 아이를 너무 잘 키우고 있다. 이렇게 자신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위험한 거예요. 좀 조심스럽게 체크해보고 탐색해보자.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일 주소로 사연 많이 주시고요. 그런 생생한 어떤 스토리도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